안녕하세요. 소마50일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아네트입니다. 아네트는 진입장벽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뮤지컬이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뮤지컬 영화들의 인연과 연인으로서의 감정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클라이막스로 나아가는 반면에 이 영화는 사랑의 절정에서 저 깊은 나라까지 떨어지는 남녀와 그들의 아이, 아네트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 영화에 사용되는 스팍스의 음악도 거듭되는 가사와 반복적인 연주로 내면의 감정을 뽑아내는 스타일이라서 그다지 편안하게 접하는 그런 소프트팝 구성은 아닙니다. 물론 이 실험적인 스타일로 인해서 본래 미국 밴드지만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훨씬 많은 인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심지어 위대한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조차 이들에게 오마주를 부를 정도까지 하니까 스파크스의 음악이 대단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우리들에겐 굉장히 낯선 소위 아트팝 글램록 아티스트인 것 역시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보위보다 조금 더 매니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듣고 보는 입장에선 좀 낯설지만 이런 이들의 곡이 아네트란 영화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네트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오페라 스타인 얀, 마리안 꼬띠아르가 연기하죠. 신의 유인원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헨리,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합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얀과 헨리. 둘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이 아네트입니다. 하지만 계속 성공적인 커리어를 유지하는 얀과 달리 헨리는 점점 인기를 잃어가게 되죠. 그 다음엔 좀 다소 전형적인 방향의 스토리로 나아갑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얀에 비해서 점점 자기 파괴적이 되어가는 헨리. 둘은 요트 여행을 떠나게 되고 뽀풍우를 만나게 되고 얀은 실종되고 맙니다. 이제 혼자 아네트를 키우게 된 헨리. 이 불안정한 헨리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결심의 순간에 이 아네트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안을 사모했었던 반주자 출신의 지휘자를 만나서 월드 투어를 떠나게 되는 헨리와 그리고 아기 아네트. 아동착취란 비난 속에서도 아네트의 월드 투어는 계속되고 헨리는 점차 헤어날 수 없는 마음의 심연소로 빠져들어가 버리죠. 이 영화는 레오가락스의 다른 영화들처럼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물론 그 불편함과 답답함은 다른 색깔의 영화라는 거지 재미없다와 등치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얀과 헨리는 오페라와 스탠딩 코미디라는 장르처럼 상반된 스타일의 예술가입니다. 서두에서 공연을 마친 헨리는 바이크를 타고 얀을 만나러 가는데 헨리는 건방과 경멸의 태도로 관객을 농락하는 코미디언입니다. 반면 얀은 공연마다 희생당하는 죽음을 노래하는 오페라 가수입니다. 그녀는 늘 죽어나가고 그걸로 구원받는 것은 관객들인 거죠. 헨리는 공연에서 관객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얀은 공연에서 관객들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헨리는 어둠의 심연이고 얀은 구원의 빛 같은 캐릭터죠. 음과 양, 그건 예술의 양면일 뿐 아니라 인간사의 기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음과 양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레오가락스의 이 영화에서 얀과 헨리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자학적이고 위학적인 헨리의 자기 파괴성은 헨리의 인기를 곧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영화에서 헨리는 두 번의 스탠드 코미디를 선보이는데 첫 번째 공연이 아슬아슬한 웃음으로 웃음 코드를 유지하고 있다면 두 번째 공연에서 헨리는 얀의 인기에 잠식당해버린 듯 아내를 죽였다는 농담을 집요하게 풀어가면서 그 불안한 내면의 불안함을 그대로 반영된 연기를 보여주게 되죠. 당연히 관객들은 매우 불편해지고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 불편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헨리는 대중예술가로서 거의 파멸을 하고 만 것이죠. 사실 이 장면 이후에 헨리가 자신의 코미디 퍼포먼스를 선보이지는 않습니다. 야는 점점 심리적으로 치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헨리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야는 사랑으로 헨리를 이끌고 관계 회복을 위한 요트 여행을 떠나는데 결국 헨리는 이 깊은 심연에 빠져버려서
폭풍우를 만나고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야는 실종되고 말죠. 이제 남은 것은 깊은 상처에 빠진 헨리와 어린 딸 아네트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화의 제목은 얀도 아니고 헨리도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아기인 아네트는 사람이 연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오네트, 즉 인형이 아네트를 연기하죠. 사실 결정적인 장면에 이르면 이 아네트를 연기하는 아기가 이제 아역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그건 영화 속에서 확인하시고요. 아네트가 마리오네트라는 건 꽤 인상적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하늘을 날기도 하는 아네트를 어린 아기가 연기를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네트는 사실 아직 독립적인 생명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리오네트를 동원해서 아네트를 연기하게 하는 거죠. 아네트는 아기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영화에서 아네트를 아역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아네트가 부모로부터 완벽히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심리적인 부분이죠. 여기서부터는 좀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이런 점이 예민하신 분들은 듣지 마시기 바라요. 5초 셉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5, 4, 3, 2, 1. 아까 영화의 중간에서 이제 좀 야는 실종됐다고 했지만 사실 영화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야는 영화 속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헨리와 아네트의 곁을 떠돌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야는 분리되어서 여전히 구원의 화신 얀이 존재를 하고 너머를 거친 채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는 그런 얀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넷에게 자신의 능력을 갈 수 있는 목소리를 전해주죠. 이 시점에서 영화는 부모와 자식의 영화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예술에 관한 영화인 점이 분명해집니다. 비록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아내 얀을 떠나보냈지만 좋은 아빠가 되고자 다짐했었던 헨리는 아넷의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말죠. 실패한 예술가인 헨리는 어린 아네트의 성공에 도취하고 맙니다. 그리고 얀을 사랑했던 지휘자, 이 캐릭터는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뭐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 지휘자와 함께 세계를 투어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휘자는 얀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네트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네트가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차피 아네트의 성공은 아버지 헨리의 성공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헨리는 아내에 이어 딸의 성공의 그늘에서 자신을 점점 무너뜨려 버리고 말죠. 결국 영화는 점점 더 비극을 향해 나갑니다. 결국 헨리는 완벽한 파멸을 맞이하고 말아요. 레오 까락스의 영화들은 세상과의 단절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그러나 역시나 신라 같은 인연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우린 그런 소통의 부재와 절망의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현실 속의 위안을 찾았던 것이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헨리는 말로 먹고 사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에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고 그의 진심은 배척받습니다. 헨리는 그 고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못난 사람인 거죠. 하지만 가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가 못난 사람인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파괴한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레오 까락스의 영화들처럼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 역시 매우 적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숫자가 적습니다. 헨리, 얀, 아네트, 그리고 지휘자, 이 4명의 인물과 스파크스의 음악으로 무려 2시간 30분이 되는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이 영화의 구성은 좀 특이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감독 레오 까락스와 그가 이 영화를 바친다고 크레딧에 올린 나타샤, 그의 딸이에요. 레오 까락스의 딸. 그리고 애덤 드라이버, 마리안 꼬띠아르, 그리고 지휘자를 연기한 사이먼 헬버그 등의 주연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담당한 스파크스의 두 형제가 함께 영화의 시작을 알리죠. 노래를 불러요. 우리 시작해도 될까? 뭐 그런 식의 노래예요. 그리고 엔딩 크레디트가 끝나고 나면 이 위에 등장했던 주요 등장인물들과 더불어서 이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들판을 막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영화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일종의 무대 같은 거예요. 까락스는 이 영화를 어디까지나 하나의 무대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하고 어린 딸인 나타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고 했죠. 아마도 이 영화는 까락스가 딸에게 자신은 예술가가 지닌 어둠의 심연에 빠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어둠을 펼쳐내고 자신은 그런 어둠에 빠지지 않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뭐 어느덧 매우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가 됐지만 아담 드라이버의 연기는 압도적입니다. 끝없는 심연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파괴하던 이 남자는 어린 딸 앞에서 절절히 사랑을 애원하게 되죠. 아네트가 일반적인 방식의 영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그닥 친절하지 않은 영화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모험심이 가득한 관객이라면 이 영화가 주는 시네마틱한 경험을 꽤 즐겁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레오 까락스의 영화들 중에서는 비교적 선명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 그리고 또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쉬운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처럼 색다른 영화적 경험을 하고 싶은 관객들에게 아네트는 또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울한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이상 소마시네마 소마50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